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인 경기도 주민이자 예비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예비 서울 시민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집을 차릴 곳이 서울이기 때문인데요. 쭉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이곳에서 나오고 나서 취직을 한 후에도 출퇴근을 하며 살았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도시 이동을 살다 처음 해보게 되어 상당히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았었습니다. 그 생각 중에는 결혼과 새 도시에 대한 새 출발이라는 설렘 혹은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제가 지금 사연을 쓰는 이유인 걱정과 불편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근차근 사연을 적어나가 보겠으니 화내시면서라도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내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원으로 입사를 한 입사 동기이며 지금껏 내내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며 매일같이 보고 있는 사이예요. 뭐 처음이야 다들 똑같겠지만 저도 회사 입사를 하고 나서 일 적응하고 욕심나는 마음 채워보겠다고 의욕이 불타서는 거의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몇 년 차가 되어보니 여전히 일에 시달리는 현대판 노예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모이는 돈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차도 사고 출퇴근하는 거리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초년생 치고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은 빨리 구매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친구들 한두 명 태워다가 근교 드라이브를 나가며 나름의 재미와 취미생활을 해가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였다 보니 제가 따로 살림살이에 돈을 써야 할 일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로 왕창하며 살긴 살았지만 돈을 제법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두 분 모두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셨고 나중에 은퇴 후 나올 연금도 두 분이서 함께 떠버린 데다가 지금 경기도 부근에 빌라 하나 지어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부업 겸 재테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셨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전혀 없는 집안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있는데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회사원이며 오빠가 부모님 빌라 관리부터 재테크 관리를 배워가면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가족들 사랑만 먹고 사는 딸내미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입사하고 한 사무실에서 보던 제 남자친구한테 어떠한 계기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뭐 남녀가 눈 맞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더 웃기겠지만 아무튼 정말 매일같이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어? 하면서 심장이 쿵 하더니 급기야 쿵쾅쿵쾅 대면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홧김에 고백을 해버렸고 정말 홧김에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확답을 오케이로 해버린 바람에 저희는 얼렁뚱땅 입사 일에 연애를 제대로 못 해보고 살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뭐 돈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데 뭐 좋을 거 있다고 사랑을 하나 싶어서 연애는 당연히 어느 하나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비밀로 꼭 유지를 하면서 철통보안을 지며 살았습니다. 퇴근하고도 이왕이면 회사의 정반대편의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겨 했고요. 매일 평일에 만나는데도 주말이면 주말이라고 또 만나서 데이트를 했네요. 처음에는 제 차로 파주나 영종도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었고, 나중에 남자친구가 차를 사고 나서 거의 저를 먼저 데리러 왔기 때문에 남자친구 차를 타고서도 여기저기 잘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서른을 넘겨가면서까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간 씀씀이를 보나 차나 옷차림을 봐도 절대로 돈이 없으면 없지 많아 보이지 않던 남자친구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른이 넘기고 주변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번 결혼식장에 가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게 되었고 제가 남의 식장에 갈 때마다 부럽다는 표정을 엄청 심하게 지었는데 한두 번 정도 남친이 먼저 부러워? 너도 하면 되지 하면서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작년까지 쭉 저를 떠보면서 간해보던 남친도 저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 건지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할래? 하는 질문을 건네보이면서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생신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갔고 남자친구는 자기 생일 때 자기 자취방에 가족들을 부를 건데 함께 오라고 해서
작년 9월에 저도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친의 자취방은 굉장히 작습니다. 오피스텔이긴 한데 복층이지만 위층은 아예 사람이 설 수 없는 크기라서 저도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아래층에는 팔을 벌려도 그것보다 짧은 주방 하나, 화장실, 그리고 거실 공간이 함께 있어요. 남자친구가 시부모님이랑 하나 있는 누나를 불렀고, 저는 회사 마치고 곧바로 출발한다고 했지만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길에 전날 미리 사놓은 남친 케이크까지 들고서는 도착을 했더니 그 첫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그러니까 저에게 애비 형님이신께서 들어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대박! 이렇게 늦는다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회사 퇴근하자마자 오늘 지 생일이라고 반차 쓰고 집에 먼저 간 남자친구 없이 혼자서 불이 나게 케이크 들고 달려왔더니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늦었다고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나 찍혔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얼굴에는 땀이 흐르는데 숨을 헐떡이며 겨우 숨을 고른 채 들어갔더니 AB 시부모님의 표정도 그닥 좋지 못했어요. 왠지 좋게 보고 싶은데 옆에서 신우이가 먼저 초를 치는 말을 해댄 바람에 기분이 센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자친구는 일 끝나고 오면 이거보다 늦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뛰어와서 이렇게 일찍 도착한 거야 하면서 느지막이 제 편을 들어줬고, 그제서야 애비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일하는데 생일 축하하러 온다고 고생이 많았다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애비 시누이는 바로 통성명을 하고 말을 놓더니 이내 제가 사들고 간 케이크를 낚아채듯이 가져가서는 소를 꽂으면서 케이크는 예쁜 거 사왔네. 센스는 있는 애인가 봐. 라고 말을 하더군요. 네, 이 모든 말들은 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다 기분이 민망하고 황당한 것을 꾸역꾸역 참고 있었고요. 첫 만남부터 말을 놓더니 저를 평가하는 듯이 말을 뱉어내는 그 특유의 재수없는 말투가 참 짜증이 나고 싫었지만 더 참기로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좋았고 우리는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굳이 예비 시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신우이는 밤이 늦은 시간까지 약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사는지라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다시 회사로 가서 제 차를 끌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었고 남자친구들과 생일상을 먹은 뒤에 남자친구가 저를 회사 앞까지 바래다주고 제가 회사에서 제 차로 옮겨 타려고 했는데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쯤 예비 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두 마리 다 잡으려 하다가 하나 놓치면 큰일 난다고. 일을 그만두던지 연애를 그만두던지 하라고 말입니다. 자기는 평생 바쁜 동생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현모양처 같은 여자를 원했는데 딱 봐도 바빠 보이는 제가 그리 적절하지 않다는 것 같다면서 벌써부터 저한테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한숨이 턱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남친을 통해서 짐작조차 못했던 신우의 모습이었던지라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 일을 하면서 사내 커플로 만났는데 그 좋은 회사를 둘이 같이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만두라니요. 왜 자기 동생한테는 그만두고 제가 돈을 벌어올 테니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시키지 않고 저한테 그만두란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만큼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일을 그만둘 일이 없다는 말을 했고, 문제가 된다면 이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걱정을 해야 할 문제라면서 당장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확실히 말을 했어요. 그 바람에 신우이의 표정이 좀 썩어가는 듯해 보이긴 했지만 뭐 상관없었습니다. 옆에서 부모님도 수긍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고, 그 상황에서 자기 말에 대꾸를 했다며 기분 나빠하는 건 예비 신우밖에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뭘 덜 닦은 듯한 기분이 드는 첫 만남을 끝으로 한동안은 가족들을 만날 일이 없다가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 상견례를 준비하기 전에 두 번 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울에 살고 계셨지만 저희 회사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살고 계셔서 남편이 쭉 자취를 해왔는데요. 그때는 주말을 맞아서 작정하고 남편의 집으로 처음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에서도
거의 반대 방향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 2시간 전에 혹시 몰라 제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고 나니 거의 정시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마중 나온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외진 골목이어서 차를 들여오기도 많이 힘들었고 또 남편네 집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는 다세대 집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비는 곳에 일단 주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리 주인이 나타나면 저는 언제든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걱정을 하니 남자친구는 나는 평소에 매일같이 겪는 일이야 하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는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식구가 넷인데 방이 2개뿐인 집이었는지라 아예 성별로 나눠서 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방을 함께 쓰고 있었고요. 그마저도 방마다 남친은 남친대로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옷이 너무 많아서 방 안에 한 면이 옷으로만 꽉 차 있어서 제대로 구경해볼 만한 인테리어나 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희 집과 차이가 나고 열악한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저도 제가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심란하더라고요. 바깥 제 차 걱정에 집안에서는 집 걱정에 아휴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을 하려고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그냥 어떻게 지냈었는지 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면서 안부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일 얘기는 시아버지가 자꾸 먼저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이고요. 저는 가족들 안부를 여쭈면서 코로나 얘기,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거의 조심하느라 집안에서 갇혀 지내는 정도라는 그런 정말 평범한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저번과 달리 인사를 잘해줬는데 남자친구가 차 가져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찮았어 하면서 제가 차를 가져왔던 소리를 했을 때부터 뭔가 뼈를 통하더니 시아버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제 얘기를 듣더니 아빠, 얘 혼자만 일해? 그 정도 고생은 누구나 다 해. 하면서 또 저번과 다르지 않는 12조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뭐 재택근무 없이 출퇴근을 하느라 매일 불편하지만 다행히 출퇴근은 차로 하고 있어서 전염에 대한 당장의 걱정과 위험은 덜한 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듣더니 아니 그럼 지하철로 출근하는 뚜벅이는 어쩌라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휴, 제가 그걸 뭐 싸우자고 말을 했겠나요? 시비 걸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꼭 말을 저렇게 짜증 이빠이 나게 짓거리는 게 참, 이건 뭐 누님이신지라 제가 애비 시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개길 수도 없고 말이죠. 화내는 타이밍이나 짜증내는 정도를 봐서는 제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바쁜 사람인데다가 차까지 있다고 하니까 속이 뒤틀린 것 같았는데 이런 속이 좁은 사람인 걸 눈치채고 나니 저도 슬슬 그냥 봐주기만 해서는 안 될 존재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뭐 다행히도 그날은 제가 예비 시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신우랑은 그닥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이 더 없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언니는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세요? 하면서 살살 기분 나쁘라고 할 일 없냐는 식으로 말을 던져보기도 했고 결혼하는데 시부모님 2분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제가 부모님께는 잘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일부러 나한테 시누이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란 듯이 말을 하니 그게 또 기분이 나빴는지 한참 다 같이 얘기를 나눈 자리에 껴있다가 결국 방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2번째 만남은 나름 제 속이 시원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3번째 만남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태릉 쪽으로 지나가다가 남친의 집을 살짝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를 불러보라 하더라고요. 저 바래다 주는 겸 저희 집에 몇 번 들어간 적도 있던 남자친구는 제 연락에 바로 집에서 뛰쳐나왔고 덩달아 나오면서 급기야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얼떨결에 상견례를 하는 와중에 먼저 남자친구의 집에서 상견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집이 좁은데 저희 식구를 다 들여도 괜찮냐며 저한테 눈치를 주면서 어쩌냐고 했는데 남친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막 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평소로 사람 따지는 그런 무식한 분들이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남친 집으로 데려갔고 가서 얼떨결에 시댁 내 식구들 모두 저희 부모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 차를 내어오시겠다고 분주하시고 아빠는 시아버지랑 다행히 대화가 잘 통하셨는지 또래의 아저씨들이 나눌 수 있는 그냥 소소한 안부와 인사를 건네면서 나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집안에서 제가 절대로 간과하고 넘겨서는 안 되는 우리 시누이가 있었죠. 시누이는 갑자기 집안에 들어왔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집안에 들어오시는 때부터 인상을 잔뜩 찡그리시더니 다 같이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도 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남편이 인사드리러 나오라고 하니 억지로 누가 멱살 잡고 끌고 나오기라도 하듯이 불편하게 나와서는 시골에서 먼 걸음 하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어? 시골? 정말로 순간 잘못 말을 한 건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왔는데 시골이라니?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지역만 해도 분당부터 인천, 수원, 안양, 뭐 쭈르륵 있는데 이 여자는 거기가 다 산기슭에 위치한 시골인 줄로 아는가 보더군요. 순간 아빠는 귀엽다는 듯이 허허거리며 웃기만 하셨고 엄마는 네, 저희가 먼 곳에서 왔네요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하는데 신우이가 자리 잡고 앉아서는 오는데 기차 타고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저희 부모님도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뭔지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웃음기를 살짝씩 뺀 채로 제 차로 운전을 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애비 신우는 너무 멀리 사시던 거 아니냐고 서울에 좀 사시라고 우리 부모님도 집에 초대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껄껄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무작정 자기 집에 온 게 부담스럽다는 말과 동시에 똑같이 우리도 너네 집에 초대받고 싶다는 것을 은연중 표현한 것 같은데 시누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서 이야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딸내미가 차 사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저였으면 주먹으로 머리 한 대를 콱 쥐어박았을 거예요. 라면서 또 하하호호 아주 신이 났더군요. 제가 시누이를 보면서 그 차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사준 거고 경기도인데 우리 부모님은 각자 차도 가지고 계시다며 한마디를 해주려고 했지만 옆에서 지 누나가 왜 저러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참 거지 같은 장녀를 둔 집안이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을 먹은 채 대충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신우는 저희 엄마가 받아 마시고 있던 차와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것 같은 잘린 빵 조각이 그렇게 아쉬웠는지 급기야 혼자서 속닥거린다면서 아휴 아까워 죽겠네 정말 이라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먹고 있던 사람이 자기뿐이었던지라 어머 몰랐어요. 주신 건데 안 먹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면서 민망한 듯 당황하시며 말을 하셨고 신우는 아니에요 라고는 말했지만 완전히 또 썩어 문드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며 변명이라든지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와, 진짜 제가 바로 앞에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걸 확 엎어버릴까 싶어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이미 그 자리가 불편해지셨고 아빠도 아빠대로 엄마의 표정을 읽고는 자리가 불편하다며 그만 대화를 나눠도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가는 게 좋겠다며 나갈 채비를 하는데 뒤에서 시누이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네 부모님 없는 척 안 하려고 예 쓴다. 나더군요. 제가요. 정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웃으면서 입가에서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정말 눈으로 쏘아대면서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그걸 남편이 들었는지 제가 뭐라 말을 해보기도 전에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엄마 아빠와 밖에서 다시 만나 얼떨결에 그 상태로 차 시동 걸고 그 집을 벗어났죠. 집에 가는 길 내내 운전을 하느라 남친한테서 오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엄마도 뭔가 기분이 많이 찝찝하셨는지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셨고요. 저는 미친 듯이 밟아서 집까지 도착을 하고는 곧장 방 안에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남친이 자기 누나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며 지금 집에서도 누나 입방정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자꾸 입으로 건방 떠는 게 예의 없어 보이고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절대로 그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부모님을 건드린 쌍년을 제가 그냥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주말에 남친에게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원하시는 거니까 꼭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을 했고요. 저는 그 일주일 사이 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한 뒤 혼자서 케이터링 예약을 마쳤습니다. 집은 평소대로 엄마가 꾸며놓으신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던지라 별다른 것을 할 게 없었고요. 주말 오후에 남친의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넘어오는 시누이가 자꾸만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누집 쪽으로 가던 길에 하나 볼 수 없었던 주상복합단지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저희 집을 포함해서 수두룩하게 있었으니까요. 이래도 경기도가 시골 아니냐는 무식한 소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없는 척 안 들키려고 애쓴다는 싹수 없는 소리를 해댈 수 있는지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다는 남자친구는 경비분의 도움을 받아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마중 나간다고 지하로 내려가 그분들을 맞이했고요. 오는데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시누이는 이미 오는 길에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 없었고, 시부모님은 집이 이렇게 좋냐면서 건물이 너무 예쁘더라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 입이 벌어지셨더라고요. 뭐 살림 넉넉한 며느리들이면 본인들 형편이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4층에 위치한 저희 집으로 쭉 올라가서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준비한 케이터링 음식들 냄새가 맛있게 풍겨나왔어요. 들어가자마자 작은 거실과 부엌과 방 두 개가 다 보였던 그 집과 달리 저희 집은 긴 복도를 지나서 거실에 나타났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던 인천의 풍경이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뒤에서 시누이는 이미 기가 팍 죽어서 눈 돌아가기 바쁘고 시부모님은 부엌에 있던 저희 부모님과 바쁘게 인사를 하시는 와중에 부엌에 가득 차려져 있던 음식에 아주 입이 또 떡 벌어지셨습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손을 씻으라고 화장실로 한번 안내를 하고는 다시금 부엌에 와서 음식들을 가져가며 식탁에 가서 드시라며 막 말을 전달하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화장실 한번 가는데 한참 걸렸네 하면서 집이 넓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며 이런 데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며 이번에는 창가를 막 구경하며 경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애비신우의 표정은 계속해서 똥 씹은 듯이 구겨져 가고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신우이를 향해 아주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골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 분당도 그렇고 웬만한 사업 부자들 아니고서는 못 사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하면서 신우이가 했던 말에 대해 반박하듯이 약을 올렸고요. 저희 집은 이것 말고도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월세 주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관리하다가 귀찮으면 저한테 맡기기도 하곤 해요. 하면서 아주 허세 처바른 채로 기름 둥둥 떠다니는 느끼하지만 아주 당당히 제 자랑을 해댔습니다. 너는 그런 부모 없냐는 식으로 감히 내 부모를 네가 먼저 건드렸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꼬시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제 자랑을 해대다 신우이를 향해 마지막 비수를 날렸어요. 언니, 내 방 구경해볼래요? 언니는 방 없잖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부잣집 안에서 기죽어 있다가 자기 부모님은 사돈 잘 만난 것 같다고 조언만 하고 있고 남동생은 저한테 더욱 껌뻑 죽어서 해볼래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혼자 기가 퍽 죽어 있는데 제가 지방 없는 것까지 약 올리며 방으로 오라 하니 시누이도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뭐라 말하라는지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제 방은 제가 미술작품을 보는 걸 좋아하라 해서 거의 전시관처럼 벽면에 그림들을 잔뜩 걸어놨거든요. 들어오자마자 헉하게 보여지는 화려한 작품들에 눈이 돌아가는 듯 사방을 보더니 이내 저한테 자랑 좀 그만해 하고 말을 하는 시누이를 저는 이런 건 자랑이 아니라 타고난 거야. 너 같은 애들한테는 배알이 꼴려서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나 같은 애들한테는 이게 그냥 삶 자체야. 라면서 아주 좋다고 막 웃어 제꼈습니다. 내가 남친이랑 결혼해도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줘도 너 하나만큼은 죽을 때까지 가난해서 못 벗어나도록 도움을 일절 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네 방 하나 못 가지고 살면서 감히 내 부모 가지고 돌먹이고 지랄 떨지 말라면서 시누이를 제 방 가운데에 세워놓고는 뱅글뱅글 돌면서 뼛속까지 가난한 년이라고 약을 올렸고요. 급기야 밖에서 저희 엄마가 밥 먹자고 부르길래 가봐. 넌 뭐 쳐다도 못 봤겠지만 호텔식 케이터링으로 특별히 불쌍한 너네 부모님 호강하시라고 시켜본 거야.
라면서 어깨 한번 툭 치고 밖에 나오니 이내 제 방에서 나오던 신우이가 그냥 엄마, 나 먼저 가!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문을 어떻게 여는 줄을 몰라 버벅대길래 제가 뒤에서 그 꼴을 구경하고 있다가 아휴, 전자 도어락 여는 것도 모르고 여태 얼마나 힘들게 산 거야? 하면서 문을 열어주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는 그냥 후딱 나가버리더라고요. 물론 나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쪽팔렸는지 겁도 없이 여기가 몇 층인 줄 알고 그냥 비상구 계단으로 문을 열고 나가버리길래 내려가는 길이 참 힘겹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제 속에서는 아주 통쾌하고 주제도 모른 채 꼴에 남동생 하나 뒀다고 신의지를 하려고 하는 예비신우를 본격적인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완전히 물을 먹여주며 주둥이를 아예 다물어버리도록 만들어놨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지 딸이 혼자 집에 가던 말던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바쁘게 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다시 모일 날짜와 장소 약속까지 다 잡아놓고는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대놓고 받아버렸습니다. 저, 그 얄미운 신우이의 진짜 올케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는 더 철저하게 무시를 하든지 제가 돈으로 약을 올려주면서 한 번 더 쓸데없이 콧대를 세우려고 지랄을 한다면 그 바닥난 자존심이 더 떨어질 구석이 분명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